뱅크 어카운트 클래스, 이제 은행 예제를 해보려고 하고요. J 유닛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생성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메인 안 넣었어요. 무조건 메인을 항상 넣지 마세요. 메인 넣지 말고. 여기에 이제 new 하는데 쭉 내려가 보면 new에 패키지 클래스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JUnit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 그때 자료 구조 같이 듣는 사람들은 제가 구글 테스트를 써서 이제 그 유닛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클립스를 설치하면 JUnit가 같이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JUnit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유닛 테스트 도구입니다. 유닛 테스트라는 것은 함수들을 개별적으로 그걸 유닛이라 보고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JUnit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name 그 다음에 class under test는 방금 만들었죠? 뱅크 어카운트 디폴트에 있는.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테스트 케이스 걔도 클래스가 돼요. 왜? 자바에서는 클래스 무조건 뭘 하더라도 클래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함수는 어디 클래스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클래스 언더 테스트 내가 얘를 갖고 테스트할 클래스는 뱅크 어카운트다라고 써주시고요. 저 안 써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씁시다. 그 다음에 perform the following action 해가지고 not now 뭐 이렇게 되는데 add JUnit for library to the build path. 그래서 요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 프로젝트에 이제 JUnit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고 나오면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딱 액세스 허용하면은 빨간색이 나와요. 빨간색이면 실패했어요. fail, not yet implemented.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가 하나 들어갔는데 기본 테스트가 들어갔는데 fail이라고 되어 있고 not yet implemente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실행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JUnit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클래스에 포함해서 만들게 되면 걔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요거 요대로 fail한 거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보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JUnit라고 하는 탭이 하나 생깁니다. 생겨요? 안 생겼어? 여기까지 못 따라왔어요? 다시? 어디 안 됐어? 그럴걸? 안 돼 있어? 임포트 안 돼. 여기 보면 JUnit 테스트 케이스 할 때 여기다가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또 안 나오네. 잠깐만. 동기야,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다 치고 그러면 여기다가 new JUnit 테스트 케이스 누르면은 class name 이건 나중에 하고 finish 누르면 여기 나와 perform the following action. 그래서 여기 보면 add JUnit for library. JUnit 버전 4. JUnit도 이제 버전이 돼서 5가 금방 나오긴 한데요. 근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깔려 있는 게 다 4일 거고 JUnit 4 library to the build path에서 여기서 OK 눌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안 된 사람 돼요?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얘는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파일이 2개 생기는데
뱅크 어카운트하고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 좀 잡아.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보통은 됐어? 뱅크 어카운트는 이제 내가 만들려는 클래스이고 그랑 거기다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보통 그냥 테스트라는 거를 뒤에 붙여서 JUnit 테스트를 만들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 하면 실패가 되고요. 이제 실패가 되고 빨갛게 나와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녹색이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여기에 JUnit 있고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에 탭이 두 개니까 JUnit에서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겠습니다. 근데 코딩을 뱅크 어카운트를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는 은행 계좌는 잔액 정보를 유지합니다. 잔액 정보는 그리고 무슨 타입? int 타입으로 할 거예요. int 타입. 보통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달러도 int로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무식하게 번역해가지고 그걸 더블로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을 수 있게 이제 정의하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읽으려고 그러면은 멤버 변수들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들 차례대로 정의하면 위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면 이 클래스가 뭘 하는지를 좀 읽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들 밸런스만 하나 이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밸런스. 그러면 아까 얘기해서 이 밸런스는 잔액 정보인데 계좌를 만들면 잔액이 얼마일까요? 빵이겠죠. 물론 처음에 통장 만들면서 내가 1,000원을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만들고 뭘 한 거야? 입금이라고 하는 한 가지 그 트랜잭션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에서는 1,000원을 받아서 초기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애들은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된다. 그러면 저거는 멤버 변수니까 내버려 두면 뭘로 초기화 돼? 0으로 되죠? 그런데 저걸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equal 0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주소를 별도 안 달아도 모든 은행 계좌는 밸런스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고 이 멤버는 시작할 때는 무조건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멤버가 뭐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우선은 밸런스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밸런스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소드들을 만드는데 처음에 만드는 건 빈 생성자예요.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만드는데 기본 생성자 뭘 기본 생성자라고 그래요? 기본 생성자는 아무것도 인자가 빵인 거죠. 빵인 게 이제 기본 생성자인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빈 메소드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빈 메소드 만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상용 프로그램 만들 때에도 어떤 함수를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언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자바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빈 메소드 만든다는 것은 내가 미완성을 했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내가 나중에 거기다가 좀 더 넣을 거다라는 개념도 있고 일부러 빈 메소드를 만들어서 개를 호출하면 아무 짓도 못하게 막는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뭐 1,000원을 받는 생성자를 만들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디포짓, 입금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만들고 get balance 현재 잔액을 알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return balance
저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저런 걸 기본 게터, 세터, 게터는 이제 데이터를 내가 얻어오는 거야, 게터. 그리고 그 기본 게터들은 여기 소스에 보면 요 generate getter setter 가지고도 클릭하면 내가 안 쳐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선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 해가지고 한번 녹색불을 한번 얻어봅시다. 녹색불을. 자, 테스트. 여기 at test라고 되어 있죠. 저 at 이런 표시는 자바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annotation이라 그래요. annotation. 뭔가 이렇게 첨가한 거. 근데 이 annotation들은 보통 그 컴파일러한테 정보를 좀 더 주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얘는 테스트용 메소드다 라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정보들을 많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노테이션들이 보통 그렇게 쓰이고요. 테스트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이름이 내가 지금 요 함수에서 무엇을 테스트할 건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독성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init 테스트 할까? 하여튼 요 이름이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러면 실제 테스트해야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JUnit를 안 썼다. 그럼 어떻게 테스트할까? 메인을 만들어서 내가 코딩해서 테스트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메인을 만드는 대신에 내가 테스트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뭘 활용할 수 있냐면은 JUnit에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을 몇 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기능이 없어도 내가 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앨리스 어카운트, 뉴 뱅크 어카운트. 내가 이제 테스트할 뱅크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는 왜 자꾸 너만 보냐? 자, 뱅크 어카운트 만들었고 겟 밸런스가 얼마여야 돼? 요 위치에서 겟 밸런스를 부르면 얼마?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녹색불을 만나요. 빨간, 녹색을 바꿔가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해간다라는 게 테스트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기본 생성자랑 get balance가 내 기대하고 다르게 동작해요? 내 기대대로 동작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좀 더 테스트 해볼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assert equals 라는 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유닛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죠. 라이브러리 함수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렸구나. 이쪽으로 녹색불을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면 요 호출된 결과값하고 요 써놓은 값 입력이 두 개예요. 어떤 프로그래밍 문장, 리턴 값이 있는 문장, 그리고 그거에 기대되는 값 0을 써놓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00을 써놓읍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요 내용을 보세요. Java lang assertion error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내려난 건데 0 but was 100. 0이 나왔는데 저쪽에서 기대한 값은 뭐예요? 100이에요. 그거는 테스트가 잘못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만약에 거꾸로 테스트는 잘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반환 값이 틀렸다? 그러면 아 내가 기대했던 건 이건데 잘못 나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반환한 값 내가 기대했던 값이 나오면서 얘를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at banquet time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에러난 위치 여기서 났다 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 테스트 프로그램 보고 고치든가 아니면 테스트가 맞으면 저쪽 가서 고쳐서 다시 실행을 해서 녹색불이 돌게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한 거니까. 자, 그럼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는 입금, deposit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자, test driven programming, test driven development, TDD라고 해요. 테스트 기반 개발,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은 뭐부터 한다? 테스트부터 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부터 짜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이 에러는 아직 내가 디포짓을 안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디포짓을 만들고 나서 테스트는 이 정도 해볼 거다. 만들고 뭐 똑같이 이건 원래 했으니까 없어도 되는 건데 카피해서 그냥 냅뒀어요. 그래서 얘도 통과돼야 되고 얘도 통과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서트 이퀄스나 뭐 어서트 이퀄스 말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한 테스트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몇 가지 내가 프로그램 짜는 거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짜는 거를 다 여기다 짜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원을 입금하고 디포짓 했을 때 그 다음에 겟 밸런스를 하면은 얼마를 줘야 돼? 10,000원을 줘야 되겠지. 그치?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10,000원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짜봅시다. 빨라요? 조금만 더 이따 할까? 디포짓 테스트. 여기서도 요 이름들 디포짓 테스트. 디포짓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하나 만들 때마다 내가 테스트를 짜고 테스트를 미리 짜는 그런 습관들을 그리는 게 TDD다. 그리고 이제 이 TDD를 할 때 이런 JUnit 도구를 안 써도 되지만 이런 도구들을 쓰면 이런 어서트 기능들이 나오고 옆에 이렇게 이클립스 같은 데선 파란불, 빨간불 이런 것도 보여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됐어요? 디포짓 만들어 볼까요? 자, public int deposit int amount. 자, int가 왜 나와? int 안 나와. 죄송합니다. void deposit int amount. 위치로 바꿔보자. 하도 돌아가서. 오케이. void deposit. 우리가 메소드를 구현할 때, 함수를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와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구현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 구조 때도 뭐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int amount. 여기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모델링하는 은행이라는 데잖아요. 그럼 그런 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모델링하는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실생활과 상관없이 프로그램 구조상, 프로그램의 성격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보세요. 디포짓. 입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금액이죠. 근데 입금액이 무슨 타입? int예요. 그러면 int의 모든 범위가 오케이? 오케이? 아니죠. 왜? 범위 넘어가는 거는 좀, 물론 범위 넘어가는 데 문제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음수예요. 음수. 만약에 음수가 들어오면 그건 입금이 아니라 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물론 입금을 하다 보면 오버플로우도 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좀 처리하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일 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합시다. 그러면 요거일 때는 어마운트는 어떻게 돼? 플러스 이퀄로 뭐야? 어마운트가 왜 나와? 밸런스는 플러스 이퀄로 뭐? 어마운트죠. 여기서도 이퀄로 0 할까? 0보다 클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이 있어요? 차이 있을까 없을까? 이퀄을 0 하나, 이퀄을 빼고 0만 하나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퀄이 0일 때, 입금액이 0일 때 뭘 해야 되는지가 고민해 보세요. 이퀄이 0일 때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 오류를 줘야 되는 건지 많은지에 따라서 저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코딩하겠다는 건 이 else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외 처리를, 문제를 하겠다는 거죠. 문제 제기를 뭔가. 근데 나는 0 들어오면 뭐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0이 들어왔다는 건 뭐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되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0이 들어온다 그러면 0일 때랑 또 음수일 때를 나눠서 구분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오류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저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식도 우리들이 한번 프로그램 짤 때 이제 오류 처리와 연결시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하는지 상관없이. 그래서 누구는 이퀄 0을 안 할 테고 그냥 0을 넣을 수 있는데 저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외 처리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저장을 누르면 에러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실행을 해보면 또 에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 테스트가 2개 실행된 거예요. 얘도 했고 얘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테스트를 계속 만들면은 저 테스트는 매번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한 테스트는 내가 지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닛 테스트를 디포짓을 만들었으니까 뭐야? 이씨 뭐야?
새로운 테스트를 또 만들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기존에 만들었던 테스트를 에다가 테스트할 내용을 좀 추가할 수도 있죠. 이제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 이제 디포짓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뭐야? 어디였어? 이렇게 int amount 정수를 받는 생성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코딩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여기 예제에서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맞는 예제가 아니고요. 이 경우에도 보통은 발레스란 멤버 변수가 있으면 그 멤버 변수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걔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머릿속 설계를 할 때 모든 계좌는 0으로 초기화되고 내가 만들면서 한 1,000원 줬다고 쳐도 그 1,000원은 거기에 이렇게 매달 매치 입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혀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겠고 똑같이 얘도 int amount니까 저 amount도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어디서 처리하고 있어요? 디포짓 처리하고 있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외 처리도 코드 중복을 통해서 한 곳으로 막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성자에서도 하고 딴 데서도 하고 똑같은 걸. 코드 중복은 우리는 절대 피해야 된다. 그러면 또 저장을 하면 그래도 이러나? 뭐야? 죄송합니다. 앨리스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테스트 프로그램 잘해야죠. 녹색, 그렇죠? 그러니까 꼭 객체도 함수 안에서 객체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init 테스트, deposit 테스트.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봐야 되겠죠? 입금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인출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걔도 간단하게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포짓 테스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앨리스 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만들고 나서 바로 10,000원 입금한 거고 그 다음에 5,000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에 겟 밸런스 해보면 5,000원 나오는 거예요. 뭐 이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테스트를 생각해봤자 이런 거 하나 정도 해보면 코드가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봤지만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위드로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통과시켜 보세요. 예외까지 생각해서 위드로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좀 기다리겠습니다. 위드로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저는 실행을 하면
통과를 못했습니다. 완성 안 해놨으니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통과가 되게끔 녹색이 나오게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조금만 뭐 한 5분 정도. 네. 이건 플러스 이퀄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퀄이에요. withdraw는 그쵸?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퀄이고 문제되는 상황이 요 음수일 때 문제 돼요 안 돼요? withdraw도 음수는 안 되지. 음수 처리하면 안 되지. 그쵸? 그것만 괜찮아요? 또 뭘 해야 되지? 예, 초과 인출은 안 돼요. 10,000원 있는데 20,000원 빼간다. 그럼 안 되는 거지. 예. 10,000원만 빼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거는 짜면서 들어보세요. 어마운트가 음수가 되는 거는 실생활에서는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코드를 보니까 인트기 때문에 저걸 사용한 사람이 잘못 짜거나 잘 못 짜면 음수값을 넣을 수도 있고 저같이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음수를 한번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실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마운트가 내 잔액보다 많은 거, 뽑아내는 많은 거는 실제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인출을 50,000원 해달라는데 내 통장에는 50,000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잔액 부족하다고 메시지 뜨겠죠. 인터넷 갖고 하던가 아니면 ATM 기기에서 내가 인출 금액을 눌렀는데 그만큼 돈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짤 때 보통 많은 경우가 이제 실세계들을 모델링 할 텐데 그럼 실세계에서 예외적으로 문제점들,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코드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제 범위 잘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도 플러스 이퀄로 많이 해주면 안 되겠지. 오버플로우 날 수도 있고요. 맨 끝에 가서는 다시 음수돼 버리니까 뭐 그건 아직 처리 안 했는데 그걸 지금 처리하고 있기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에는 8개의 원시 타입 말고 하나는 객체 타입인데 참조 타입 걔는 항상 널 값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짰어요? 비슷하게 짰겠죠. 뭐 요 위치들은 좀 다를 텐데 이퀄까지는 들어가야 되죠. 밸런스는. 여기는 또 사람 성격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퀄을 0 할지 그냥 0보다 크게 할지는 이제 영어를 인출한다. 의미 없죠. 솔직히. 이제 그런 것까지 내가 코드에서 따져서 뭘 해줄 건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빨간 거에서 시작해서 녹색불 만나고 또 녹색불 만나면은 또 테스트를 추가로 만들어서 빨갛게 해놓고 다시 또 그걸 녹색으로 바꾸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럼 녹색만 나오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녹색들이 이거를 또 우리가 얼마나 잘 짜냐, 잘 짜서 모든 경우를 다 테스트했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고요. JUnit를 쓰든 JUnit 쓰지 않든 이제 그런 이제 발생을 할 거고요. 시간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Deposit Withdraw 해주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은 언어, 프로그래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실생에도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 보셨고요. 그리고 이런 withdraw나 deposit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위해서 옛날 방식은 뭐라는 거겠어요? 여기다가 void 대신에 뭐 boolean, int를 써서 에러 코드를 반환하는 게 옛날 스타일의 에러 처리일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외 처리라는 걸 해요. 예외 처리. 그러면 아직 예외 처리는 안 배웠지만 어떻게 하냐 간단히 예를 들어 보이고 그 예는 테스트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else예요. 이제 else면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예외를 발생해야 됩니다. 그럼 예외라는 거는 뭘 발생할 건가요? 걔도 원시 타입일까요? 예외가 발생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예외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그것을 그 예외를 처리하는 대로 집어 던지는 그런 개념이 예외 처리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외를 발생하면 그 발생되는 애는 원시 타입은 아니고 뭐다? 객체예요. 걔도. 객체예요. 그럼 객체는 어떻게 생성해? new로 생성해요. 객체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throw new. throw는 발생시킨 객체를 던진다는 거예요. new 좀 긴데? 이름도 길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에러 메시지죠. 어떤 에러가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났을 때 콘솔에 찍히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요 메시지가 찍히는 거예요. 요 메시지가 찍혀요. 쳤어요? 그런데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쳤는데 여전히 위에 뭐가 없어? 뭐가 없죠?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파란색이야 아니야? 아니지. 빨간색. 빨간색이야 아니야? 여기 키워드들이 요 빨간색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키워드는 아니겠지? 그럼 어디에 있나?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임포트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애야? 자바 랭. 랑이 아니라 랭. 자바 랭에 있는 거예요. 자바 랭에는 표준 예외들, 우리 많이 쓴 표준 예외들이 있고 이 경우에는 표준 예외들 중에 그래도 이름이 마음에 드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 argument, 인자값이 illegal하다. 뭐 딱 우리 거에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넣어서 이제 발생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테스트에 가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throw new 해가지고 그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발생하는데 예외라는 건 그것을 잡아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코드에는 발생시키는 건 있지 그걸 잡아서 처리하는 애는 없죠. 그럼 누가 잡을까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원래는 던지면 예외를 던지면 누가 잡아야 돼.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걸 잡아서
복구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던졌는데 잡는 사람이 없어. 프로그램 안 해. 그럼 누가 잡을까? 그 공을. 그 공은 뻔하지. 프로그램 안 잡으면 프로그램 실행하는 애는 누구야? JVM. JVM이 잡아. JVM이 잡으면 뭘 할까? 프로그램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거기 순간에 예외 메시지를 아래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int x 이퀄 10, int y 이퀄 0, int z 이퀄 x, y 이러면 에러죠? 에러죠? 이거 또 해야 돼? 할게요. 뭐야? 너 게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Java Lang Arithmetic Exception Divide by Zero 이렇게 나왔죠. 요 Divide by Zero가 뭘까? 우리가 준 메시지예요.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게 그 예외, 발생된 예외인데 지금은 누가 발생시켰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제가 코드를 잘못 짜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고 요 exception은 요 발생된 예외는 누가 잡은 거예요? JVM이 잡은 거예요. JVM이 잡은 순간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키지 않고 그 발생 위치에서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찍어줘. 63번 줄에서 그 어리매틱 익셉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디버깅 하지, 고치지.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똥 누르면 죽었네. 그렇죠. 빨간불 나오면서 여기에 Java Lang Illegal Argument Exception. 여기, 그렇죠?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어디 거? Java Lang이다. 디포짓 음수 입금 시도. 우리가 준 그 메시지가 여기 나오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13, 21, 21,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에서 테스트에서 불렀고 그것이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자바에 있는 13번째 줄에서 요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마이너스 1000을 부르니까 그게 이제 디포짓 메소드로 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외는 일부러 내가 낸 건데 죽으면 기분 나쁘죠. 빨간색 나오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Expected Illegal Argument Exception. 이 코드 어딘가에는, 어딘지는 모르는데 어딘가에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할 거다라고 여기다가 써놓으면은 컴파일러가 요 과정에는 저걸 발생해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잡을 거예요. 라이브러리에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색? 녹색이 됐죠.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된 거예요? 여기서 발생됐고 이 테스트는 내 테스트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외가 복잡하게 처리될 수 있고 예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은 컴마 쓰는 것도 아니고 못 써. 하나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는 거고 나기만 하면은 문제 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다음 기회에 한번 예외 처리할 때 다시 설명드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짤까? 이 경우에는 이 else 부분은 어떻게 짤까? 이제 얘는 정상적인 경우죠. 그리고 정상적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걸 이제 else로 짜죠. 그럼 else로 어떻게 짜? else 하나로 짜? else if가 또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하나로 짤까요? 두 개로 짤까요? 이 예외 처리라는 건 정보가 많으면 나눌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예외가 났는지 초과가 돼서 난 건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예외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그 복잡성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에서 여기서 이제 예외 처리하려면 음수일 때는 또 다른 메시지, 아니면 아예 그 발생되는 예외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외는 시스템에 있는 것, 포준 라이브러리도 있지만 예외를 여러분이 정의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이 새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 처리하는 거는 이제 5장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은 간단하게 뱅크 어카운트 갖고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생성자 2개, 메소드 3개. 뭐 별로 어려운 코딩은 아닌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생성자 만드는 거, 기본 생성자, 밸런스 이퀄 0,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예외 처리한다. 그래서 void, int 이런 개념, 뭐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한번 설명드렸던 게 유닛 테스트 쓰는 법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 유닛 테스트를 계속 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이게 유닛 테스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메인으로 짜나 얘를 짜나 들어가는 노가다는 똑같아요. 들어가는 어떤 노력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내가 짜야 되는 것들을 이제 유닛 테스트로 짤 수 있다. 그리고 얘를 얼마나 내가 테스트될 거를 제대로 짜는지도 이것도 실력이에요. 어떤 테스트를 만들고 어떤 테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프로그래머의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다. 왜? 이걸 잘 테스트해야지 내 코드에 문제점이 없겠죠. 오케이? 예. 오늘 여기까지